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김행 여가부 장관 청문회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파행으로 끝난 듯 끝나지 않은, 지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정확히는 안 끝났어요. 안 끝난 겁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제 오늘 2일차 청문회를 의결을 했기 때문에 예. 그냥 파행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거든요. 원래 산회를 선언해야지 끝이 나는 건데 네. 지금 정회를 선언하고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자, 상황 정리 좀 해주십시오. 어제 밤사이 우리가 자는 사이 많은 분들이 주무시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네. 어제 오전 10시부터 봤는데 이 국회 기자들이 다들 역대급이라고 표현하고 저도 정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료 제출 공방이라는 건 그간에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공방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해드린 대로 후보자가 결국에는 청문회장을 떠나는 이런 상황,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국회 청문회 트렌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게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잘 안 하고요. 그러면 야당 의원들은 항의를 하고요. 네. 그 여당 의원들은 그걸 또 방어를 해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합의가 안 되고 뭐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이런 게 일종의 트렌드가 됐는데 그 공방이 역대급으로 좀 강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야당 위원장이 권인숙 민주당 그 의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회의를 이제 계속 중단을 시켰습니다. 자료가 안 오면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해서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또 다시 정회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회만 5번을 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6차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결국에는 현재 11시 30분쯤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자료 제출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다가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나가시죠, 이렇게 김행 후보자한테 나가자라고 좀 독려를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몸으로 좀 맞거든요.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도망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김현숙 전 장관 사례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몸으로 좀 막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 11시 반경에 벌어진 파행의 장면, 후보자가 자리를 떠나는 장면 좀 보고 오죠. 갑시다. 범인 후보자 앉으세요. 갑니다. 어딜 도망가요?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태이며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도 본인이 말했던 그레이트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마지막은 이제 위원장의 발언인데,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은 위원장이 시종일관 편파적인 주장 진행을 했고, 네. 후보자한테 위원장이 사퇴하라까지 발언한 거, 이거는 뭐 중립의 의무 위반했다, 이런 주장인가요? 맞습니다. 여당에서는 계속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특히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들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편을 많이 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고 계속 이제 위원장의 사과도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 상황이 예.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2일차 국회 청문회를 하자, 예. 이렇게 의결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아. 해가지고 지금 파행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인숙 위원장도 입장을 냈네요. 민주당 후보자가 그렇게 했어도 나는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중립을 지킨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 속에서 어제 일단은 중단인데, 네. 후보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고요. 이게 저도 그 국회법을 좀 찾아봤는데 뭐 예. 증언 감정에 대한 그런 법률이 있거든요. 예. 보니까 이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후보자가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조항이 없더라고요. 후보자가 이탈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사항을 전제해 가지고 법을 만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딱히 어떻게 뭐 처벌을 한다거나 그런 조항은 없을 것 같아요. 청문위원들이 뭔가 이 항의를 하다가 자리를 뜨는 경우는 있어도 후보자가 자리를 뜨는 건 정말 이게 처음 보는 장면이라 네. 이 규정에도 없다. 그렇죠. 법에도 그런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다뤄지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인 역대급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도 어제 다 봤거든요. 어제 전 그 이탈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새벽 방송을 위해서 그 즈음에 잠이 들었는데 그 즈음에 역대급 장면이 나온 거예요. 김준일 에디터, 어제 청문회에 대한 총평? 네.
한 줄 평? 9월 14일에 김행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고 자기 실현적 예언을 했구나.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드라마틱한 엑시트. 예.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좋은 드라마냐 아니면은 막장 드라마냐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역대급으로 지금 이렇게 막장으로 가는 거는 어찌 됐든 좀 후보자 책임, 여당 책임도 있고 이게 뭐 대통령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 대통령이 이게 뭐 어찌됐든 임명을 할 거란 거 아니까 이렇게 조금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데 좀 청문회 제도도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여가부 상황이 이러했다 하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고성과 욕설, 얼룩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조금 눈살을 찌푸렸는데 이 김행 후보자가 워낙 드라마틱하게 이제 파행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일상적으로 보일 만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왜 욕설이 나왔냐면은 질의 과정에서 여야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유인촌 후보자를 엄호를 했는데 야당 블랙리스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수많은 증거 자료와 증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는데 왜 물러나라고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욕설까지 나와서 막 거세게 이제 고성이 오갔고요. 그래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이제 아까 있었던 원색적인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몇 개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이게 재밌었던 게 과거 이제 장관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인촌 장관 시절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설 뭐 사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찍지마시 뭐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승질 뻗쳐서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지금 유인촌 장관이 후보자가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 내용인즉슨 그러니까 그때 방송사들이 자막에다가 B 처리를 하면서 XX를 붙여놓으니까 그거를 본 국민들이 이거를 욕설로 인지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찍지마 XX 이렇게 B 처리를 해버려 버리니까 욕설인 걸로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욕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어제 한 거죠.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다 들었고 그거를 이제 왜냐면 그 청문회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 중에 이제 이게 생중계가 된 거였고 뭐 원본도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일부에서는 이제 야 그러면은 이제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이제 우리가 또 청력 테스트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 이거를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방송사들이 좀 처리하기 힘드니까 했던 거고 실제 들어봐도 시까지는 굉장히 명백하고요. 비읍도 저는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뭐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비읍을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10번쯤 돌려봤는데 이게 들었다 주장하는 사람은 들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은 또 아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좀 애매한 비읍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저는 이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당시에 이명박의 졸개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본인이 화가 나면은 이종걸 의원한테 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엄하게 그냥 촬영하고 있는 자기 일하고 있는 카메라 기자들한테 승질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블랙리스트가 없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가 없다. 뭐 요거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왜 나를 기소를 안 했느냐. 이게 이제 본인의 논리였는데 사실은 2016년 12월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할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있는지를 몰랐고 이게 확인됐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인데 2010년에 있던 거라서 이게 넘어버려서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2부 뉴스게임에서 하이라이트를 좀 보면서 최재성, 김영우 두 전 의원과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 박순봉 기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사전투표 디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오늘부터입니다. 네,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요. 네. 본투표는 11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 내년 총선 수능에 비유하면 이번 보궐선거는 마지막 모의평가 같은 선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구청장 한 개 지역 선거인데도 당력이 총 집중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자들도 원래는 보통은 이제 전국 사회부라고 해서 시청 출입 기자들이 하는데 이번에는 국회 기자들이 거의 담당을 합니다. 이제 이례적인 게 국민의힘은 거의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난 3일에 김기현 대표 명의로 나온 당대표 특별 지침 문건 이거를 한번 봤거든요. 받아서 4쪽짜리인데 원래 의원들 많이 동원됐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건을 보니까
거의 강서구를 인수분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발산, 일동, 무슨 동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의원 4명에서 7명, 당협위원장 4명에서 7명을 동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의원 108명, 원외 당협위원장 120명을 다 동원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게 1일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6개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선거운동 활동사항, 그리고 연구자 찾기 활동사항, 뭐 향후의 인사 명단, 그리고 또 오만찬 실시사항 이런 거 6개 항목을 적어가지고 1일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너무 장 지도부가 좀 소위 말하는 쪼이는 것 같다. 그리고 인상적인 표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재보궐선거에 집문서를 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리스크 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거운동을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의원들 당협위원장도 다 동원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즉 크게 패배했을 경우에 김기현 대표 포함해가지고 지도부만 책임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됐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우리공화당 후보가 단일화를 했습니다. 원래 6번에 이명호 후보가 우리공화당 후보인데 지금 조건 없이 단일화를 선언을 해가지고 이 수용이 됐고요. 지금 이제 그 양당 지도부 간의 사전 논의가 있었다라 그래요. 네. 민주당 고위 관계자 어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뭐 2자릿수 이상의 승리를 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투표율을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요. 투표율. 네, 만약에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 한 40% 정도 나오면 가볍게 이길 거고 35%면 비슷하고 30% 이하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거는 기본 지형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나올수록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출연을 했었는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논의할 거다. 오늘 결론이 날 거다 했는데 결론이 났더라고요. 예. 단일화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우리공화당 후보 간의 단일화. 그러니까 보수표 총집결. 반면에 이제 야권 진영은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 이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크게 걱정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자체 여론조사도 그렇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 내부 여론조사도 썩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 선거운동 방식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강서구청장 선거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고 다음 주 수요일에 결과 나오고 진짜 이렇게 뜨거워질 줄은 몰랐는데. 제가 한 50년 이제 살았는데 네. 구청장 선거에 이렇게 많은 역량이 투입된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멤버드급으로 이제 판이 커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거.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SNS로 이제 메시지를 남겼어요. 네. 그래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딱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3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옛날에 1996년 문학진 후보 3표 차로 진 거 예, 문세표 사건으로 유명하죠. 경기 하남 광주시에 나왔는데 문학진 그걸 후보가. 상기시키는 걸까요? 뭐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박빙이라 마음 놓지 마라. 지금 박빙이라고 생각하고 나와라.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오늘 아니면 내일 이제 현장 유세에 이재명 대표가 나올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이게 얼마나 치열하고 여기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느냐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사전 투표율 얘기를 간단히 하면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20% 사전 투표율이 20%가 넘으면은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내일 사전 투표율 그리고 최종 투표율이 40%가 넘으면은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내일 투표율 보면은 큰 방향은 아마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변수는 투표율일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도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얘기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지역 발전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박순봉 기자. 맞습니다. 이게 크게 그림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년 총선의 전초전도 아니고 그냥 지역 선거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에 연결 안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해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좀 불리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판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는 선거고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이 이제 선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빌라촌을 아파트로 이제 이런 지역 발전론 대 정권 심판은 여기서부터 정권 심판론 이 두 개가 맞붙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오늘부터 사전투표. 이 얘기도 2부에서 좀 더 해볼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